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쭈? 안녕하십니까? 네. 야, 내일이 아까 우리끼리 그랬잖아요. 내일이 벌써 이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빠르죠. 저는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일부터 투표를 할 수 있구나. 내일 사전투표 해야겠다. 그럼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공표. 공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언중에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뭐 블랙아웃 좋습니다. 블랙아웃인데 그 블랙아웃. 근데 뭐 하여간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투표를 안 하면 벌금 물리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요? 예, 예. 이게 또 정치학 수업 시간이 되네. 이 물리는 나라가 있어요. 벌금 물리는 나라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정말 저항의 수단으로서 투표를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 사람들 정치적 의사 표현인데 그거 벌금 내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거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 아니에요. 야, 뭐 날씨도 좋고 선거날 그렇다는데 그냥 놀러 가자. 이렇게 되면 이건 정치적 의사 표현이 아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신성한 한 표, 저는 글쎄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투표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나름대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고요. 상대가 그래서 누가 뽑힐지 모르지만 뽑힌 사람한테 우리가 따질 자격도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투표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죠. 저희 YTN 라디오에서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오후 4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뉴스 정면 승부를 4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 투개표 방송을 대선 특집 방송을 이 제목이 민심의 선택이랍니다. 저 솔직히 몰랐는데 민심의 선택 대선 특집 방송을 4시부터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4시부터 저희가 8시까지 쭉 전해드리고요. 8시에는 아마 8시에 투표가 끝나거든요. 이번에는. 네. 8시에 투표가 끝나면 소위 말하는 엑시포 출구 조사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그 이후부터는 또 YTN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그럼요. 잘 보시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라디오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우리가 눈을 감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눈만 감으면 돼요. 그죠? 네. 근데 귀를 막으려고 그러면 두 손을 써야 됩니다. 그렇군요. 안 들으려야 안 들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게 라디오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선 날도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 날 밤 근무가 바로 접니다. 그렇군요. 저는 4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10시부터 새벽까지 여러분이 또 수중계로 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우리 사전투표 얘기했는데 그죠? 네. 이제 내일부터죠. 맞습니다. 내일 6시부터인가요? 오전 6시부터 그죠?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내일뿐 아니라 모레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고요. 또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 CCTV와 투표소별 사전투표 통계를 공개합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지지층을 향해서 사전투표를 해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일찍부터 사전투표 방침 세우고 지지자들에게도 사전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도 최근에 사전투표를 결정을 하고 지지층의 참여를 호소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저도 사전투표를 할 거고 감시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의원들이나 위원장들에게 언제든지 신고하시면 달려갈 것이다. 적발하면 판을 뒤엎을 수 있다. 이런 언급까지 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도 젊은 층들에게 사전투표를 호소하면서 단일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말씀해 주셔야죠. 투표할 때 개인 도장 찍으면 안 된다고. 아, 절대 안 되죠. 요즘 그런 가짜 뉴스가 퍼진다는 예. 이야기 이전 방송에서 해드린 바가 있는데 선관위에서도 오늘 보도 자료 내고 사전 투표 시 유의 사항 다시 한번 안내했습니다. 항상 투표 용지에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만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개인 도장으로 하면 그리고 선거인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니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 선거 때마다 이 말씀 드리는데도 매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일이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절대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서 뭐 SNS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게 고발될 수도 있으니까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 그리고 사전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당연히 본투표에는 선거가 불가능하다는 점까지 한 번만 투표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둘째 딸에는요. 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접으면은 도장 이 인주가 저도- 딴 데 묻을까 봐. 저도 후후 물어요. 내가 우리 둘째 딸이랑 똑같은 데 했잖아. 생긴 것도. 저도 후후 물어요. 근데 이게 접으면 그래가지고 얘는 접지를 않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접어. 어머.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접으셔야 돼요. 이게 야 이것도 접었다가 딴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되면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무효표 될 걱정하지 마시고 꼭 접으셔야 됩니다. 네, 접어서. 그리고 부정선거 뭐 이런 거 걱정하실 때는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정선거 영화를 관람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에 사전투표 적잖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 좀 그렇잖아요. 논리적인 타당성 이게 막 헷갈리게 되죠. 여러분 대부분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 뭐 전부라고는 전 모르겠지만 주요 정치인들은 사전투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럼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러니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투표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전 몰랐어요. 오늘 수업 들어갔는데 이제 애들 좀 늦게 온 애들 그래서 아 니들이 버스 파업 때문에 늦었구나 그랬더니 그게 한 아니었어요. 친구가 그거 오늘 새벽에 철회됐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이 시내버스 노사 간의 협상이 그럼 타결이 된 거냐? 아닙니다. 결렬이 됐는데 파업은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막판 교섭을 했는데 노사가 9시간 정도 마라톤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 0시 10분 밤 12시 10분쯤에 협상 결렬이 선언이 됐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오늘 새벽 4시 첫 차부터 사실 총파업 예정이었는데 결국에는 노조 측에서 입장을 번복하면서 예고한 파업은 미루기로 했습니다. 파업을 선언한 지 두어 시간 만에 결국 결정을 내리게 된 건데요. 새벽 2시쯤에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가 있었는데 투표를 했더니 재적 인원 63명 중에 49명이 파업 유보에 투표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결국 오늘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파업 유보를 하기로 한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파업을 하더라도 서울시 그리고 사측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업을 한들 좀 무의미할 것이다라는 입장이 좀 우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소송과 노동부의 진정을 통해서 권리구제가 확인된 뒤에 사측과 서울시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못하게 한 후에 교섭을 재개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인데요. 지금 통상임금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관련 소송이 10여 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소송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항소심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되면 또 법적으로 다뤄볼 여지가 있고 대법원까지 상고하더라도 결과가 조속히 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법률 투쟁과 권리 투쟁에 더욱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입니다. 예, 어쨌든 합리적인 선택을 해준 거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사실 이 시내버스라고 하지만 뭐 준공영제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분들은 사실 시민들의 발이거든요. 그럼요. 저도 사실 오늘 굉장히 걱정했어요. 야, 이 지하철 내려가지고 이게 어떡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참 합리적인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아주 잘한 결정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913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외근 후에 좀 빨리 퇴근하게 돼서 라디오를 듣게 되니까 김영민 아나운서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을 수 있어 반갑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저는 뭡니까? 자, 근데요. 대선 이후에는 3부에서 다시 정기적으로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를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6913님 고맙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3월 출생아 수가 늘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 그리고 3월 출생아 수가 모두 증가를 했는데요. 통계청이 오늘 3월 인구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월의 출생아 수가 2만 1,041명으로 1년 전보다 1,347명이 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3월 기준으로 출생아가 전년보다 늘어난 게 무려 2015년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작년 7월부터 지금 계속 증가세니까 9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3월 증가율 기준으로는 1993년 8.9% 상승 이후에 6.8% 상승으로 가장 큰 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로 살펴보면 3월의 합계 출산율은 0.77명으로 1년 전보다 소폭이지만 0.04명 늘었고요. 1분기의 합계 출산율은 0.82명으로 0.05명 늘었습니다. 주로 30대 중심으로 출산율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이유로 늘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 지속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 우리가 따져봐야죠. 맞습니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에는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갑자기 혼인 건수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비혼 출산보다 기혼 출산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혼인이 늘면 자연스럽게 이 출산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인 건수 역시도 6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서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의 혼인 건수가 1년 전보다 11.5% 늘었고요. 월별 혼인 건수 지금 작년 4월부터 12개월 연속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는 30대 초반의 인구가 늘어난 것에 더해서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혼인을 장려하는 정책까지도 좀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민 아나운서가 비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미혼과 비혼은 다릅니다. 미혼이라는 것은 결혼할 의사가 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요. 비혼이라는 거는 결혼할 의사가 없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혼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에서 또 한 번 받아들여야 하는 새로운 어떤 형태의 결혼 형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선한